그럼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스피치 읽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나요? 토마토가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되면 의사를 찾는 환자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그만큼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토마토의 주요 성분과 그 효능을 소개하고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마토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으로는 리코펜과 비타민을 들 수 있는데 우선 리코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여러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DNA를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노화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리코펜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이죠. 한 실제 사례로는 토마토를 많이 먹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데 이 유럽에서 가장 건강에 오래 사는 이탈리아인들은 거의 매 끼니마다 토마토를 먹습니다. 즉 토마토가 장수의 비결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노화 방지 전문가들도 노화 방지에 토마토를 많이 추천합니다. 또한 리코펜은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형성되기 전에 위험 인자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이스라엘 연구팀이 실험 결과 리코펜의 항암 효과는 뛰어난 항암제로 알려진 베타카로틴보다 무려 10배나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코펜 성분은 특히 폐암, 전립선암, 위암,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UCLA 대학의 데이빗 해버 박사는 폐암의 희망은 리코펜을 말하면서 리코펜의 효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 이탈리아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실들을 보고 그리고 또한 유명한 박사의 연구 결과 그리고 말을 살펴보았을 때 리코펜 인체에 좋은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마토를 섭취해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과 루틴을 비롯한 비타민 성분이 노화 방지, 암 예방, 고혈압 증상 완화, 피부 관리 등에 매우 좋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먹고 설탕과 함께 먹지 않고 또한 가능하면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루 토마토 2개로 건강 챙기기 쉬운 방법 아닌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본하고 아주 친숙하지 않아서 중간에 몇 번 버벅인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굳이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읽는 그 방법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본론하고 서론 결론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결론 부분에서 그 끝부분을 여기서 이제 하루 토마토 2개를 건강 챙기기 쉬운 방법 아닌가요?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자정보공학부의 이송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기보다는요. 그리고 저가 생각하기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명언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아니면 뭐 암 관련된 전문가의 토마토의 효능을 말하는 그런 명언이라든지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으면 훨씬 더 조금 더 감동적이고 있어 보이게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가 특히 결론 부분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말하는 속도를 가장 늦추고 그리고 또 말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톤 자체도 조금 더 강조하는 톤으로 가게 되고요. 자, 말한 톤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하루 토마토 2개로 건강 챙기기 쉬운 방법 아닌가요? 조금 더 톤을 약간 낮추면서 약간 뭐랄까 비장한 톤으로 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쉼을 훨씬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좋고요. 건강 챙기기 즉 같은 이런 한 그냥 단어 세트 안에서도 즉 건강 챙기기라는 이런 짧은 그런 문구 안에서도 약간 나눠줘가지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대로 한 번 더 나눠줘가지고 훨씬 더 강조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떠한 강조하고 싶은 단어 전에 쉬게 되면은 그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말했었던 그 발표 중요한 요소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또 비언어적 요소에 지금까지 이제 언어적 요소였고요. 이제 비언어적 요소에 다시 한번 그 음성 부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발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이 솔직히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발음 좋지 않다는 게 약간 어불성설인데 그래도 아주 발음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항상 그 여러분도 저가 항상 하는 것처럼 그 젓가락을 양 옆에 물고 그 다음에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발음을 훨씬 더 발전해 나가시는 것을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음 연습 제가 바로 한번 그냥 가져와 볼게요. 발표가 1편인가? 난이 맞네요. 1편에 네, 이 모음만 발음하기 연습. 그래가지고 특히 발음이 안 되는 단어, 예를 들어 리코펜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 오, 에 하면은 리코펜. 훨씬 더 발음이 쉽게 됩니다. 이 리코펜이 이제 이 그리고 오 그리고 에가 들었기 때문에 이, 오, 에, 이, 오, 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확실하게 발음하는 것을 확실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오, 에를 발음해서 확실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음을 입혀주면 됩니다. 즉, 이, 오, 에 리코펜 이렇게 말하시게 되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가끔씩 있어요. 그 단어는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성 연습. 굳이 설명을 음, 굳이 그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시 강의를 되돌려 보셔서 원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걸로는 우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열린 소리를 내는 방법 해가지고 열린 소리를 내려면은 이제 혀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혀를 뺐을 때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쏙 들어가는 부분을 꽉 눌러준 다음에 그리고 혀가 즉 혀뿌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 엄지손가락이 내려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열린 소리입니다. 소리가 예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선 이제 손을 대고 혀를 빼고 소리를 낸 다음에 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에를 하고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누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보고 그 다음에 손을 떼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혀를 넣고 해 소리를 내보세요. 해, 해 소리를 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 소리로 내보세요. 열린 아 소리. 아,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뭐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열린 소리를 내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공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만들기였거든요. 이 동굴 만들기는 우선은
혀를 우선 이 치아 뒤편에다가 갖다 대고, 그리고 그 혀찬장 위를 이제 혀찬장 위를 통해 가지고 혀를 넘기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오들오들 할 텐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부드러운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에 딱 닿으면은 거기서 이제 아소리를 내보세요. 최대한 아소리를 내보세요. 이때 입 안쪽을, 바깥쪽 말고 특히 안쪽을 크게 벌리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내보셨나요? 그냥 소리를 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혀를 앞으로, 이제 혀를 이제 내려보세요. 붙여보세요, 밑으로. 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열린 소리를 내보려 두르기 합쳐보세요. 하면 이제 아 하면서 몇 번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공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열린 소리 내기 하고 합쳐보세요. 한번.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우선은 정확한 발음하고 그 다음에 발성이 있습니다. 즉 발성은 이제 음량하고 해당이 되는 거죠. 음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하는데 딱히 연관은 없겠지만은 음량은 청중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말해야 합니다. 즉 청중 뒤에,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 만약 마이크가 있다고 하면은 너무 크지 않은지, 앞 사람한테 오히려 너무 크지 않은지 체크를 하겠고요. 왜냐면 마이크 하다 보면 크게 설정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앞 사람한테 너무 크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크면 앞 사람한테 무조건 큽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만약 마이크 없다 그런 상황 같으면 이제 뒤에 사람한테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하고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들린다면 여러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리를 못 올리시겠다. 그럼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데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강의실이 크게 되면은 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관객석이 크게 되면은 그 정도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너무 크면은 짜증나고 너무 작으면은 짜증나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량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는 적당한 속도를 해야 되는데 그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바로 긴장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부 사람들은요, 특히 저도 그랬었고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집니다. 3분짜리 스피치가 2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저가 그랬어요. 3분짜리 스피치가 갑자기 2분이 되더라고요. 많이 놀랐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0%가 줄어들었죠. 33%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여러분이 최대한 천천히 말하도록 대본 여기저기, 안목 큐카드 여기저기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속도 천천히 다 써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본을 보셨을 때 최대한 천천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방지해서 또한 여러분이 말하는 걸 직접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녹음을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빨리 말하고 있구나, 천천히 말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럼 여기까지가, 그리고 속도는 이제 또, 이따 강조문에 말하겠지만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부분 다 강조해서 부분에 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양입니다. 일부 때는 톤도 적당한 톤이 됩니다. 그리고 발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남성분들은 조금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 조금 살짝 낮출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너무 높은 톤이면 조금 낮출 수도 있죠. 똑같이. 어느 정도 적당한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도 않는 그런 너무 낮은 톤, 동굴 목소리 낸다 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낮은 톤을 내셔도 듣기 거북하고요. 높은 톤을 내시면은 짜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말하시는 평소 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장 안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는 바로 속도, 음량, 억양 등을 다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음량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진지하게 보이고 싶다. 진지한 강조를 원할 때는 이렇게 음량을 살짝 낮추고 속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억양도 살짝 조금 톤 자체도 낮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진중하게 보이도록 하죠. 이게 또 다른 강조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강하게 말하고 싶다. 어떤 걸 강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는 톤 올리고 음량 올리고 그 다음에 속도는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빨리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강조를 천천히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강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쉼, 적절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쉬어도 지루하고요. 너무 적게 쉬면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지루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앞에다가 쉼을 잠깐 반템포 죽이고 가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단어를 강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단 사이 서론과 본론을 본론일과 본론이 그리고 본론상과 결론 사이에 이제 똑같이 쉼을 한 템포에서 두 템포 정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음성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짓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현재 그냥 다 지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 없으신 것 같다 띄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굳이 몸짓을 본인이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 복습 부분까지 그 몸짓 부분까지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표정 부분입니다. 표정은 여러분이 단상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굳은 표정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촬영하셔도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더 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은 최대한 우선은 약간 웃는다 생각을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단상에서 웃으면은 쟤 왜 저렇게 웃어? 왜 저렇게 쪼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표정이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시면 훨씬 더 표정이 경직이 되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쟤 왜 저렇게 웃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올라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거울을 갑자기 보셨을 때 그러니까 발표 중간에 그 살짝 굳은 표정에서 거울을 보셨을 때 웃음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게 딱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평온한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표정은 이거는 너무 큰 비중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진짜 무표정이고 가끔씩 무표정이 무서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경직이 되더라도 아주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좀 험악하게 생겼다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미소를 좀 띄고 올라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청중들하고 관계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험악하다는 소리 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웃으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과할 정도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부담스러우시면은 인중이나 아니면 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눈을 보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번 눈을 보세요. 춤춘 눈을. 그럼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말에 부럽더라고 섬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제 국립공원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여기는 희한하게 사슴들이 있거든요. 꽃사슴들 기억해요? 꽃사슴하고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요 제 생각에 분명히 꽃사슴도 알고 저도 합니다. 즉 동물 간의 아이 컨택이 일어나도 그 순간이어도 분명히 저는 꽃사슴의 눈을 마주쳤고 그 꽃사슴 저의 눈을 맞춰가지고 바로 피합니다. 즉 동물하고 사람 간의 아이 컨택에도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는데 사람하고 사람 간의 아이 컨택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친밀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뭐 저하고 꽃사슴은 조금 더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저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꽃사슴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훨씬 더 높은 계급의 그런 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느끼겠지만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 컨택으로 친하게 느끼죠. 하여튼 어쨌든 동물 간의 사람 간의 아이 컨택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데 사람하고 사람 간의 아이 컨택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 컨택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긴장이 되셔도 가끔 한 번씩은 아이 컨택 해보세요. 많이 해보셔야지 익숙하게 되고 덜 긴장됩니다. 나중에 아이 컨택 계속 할 때. 그리고 이런 게 청중하고 여러분 간의 벽을 허무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청중이 여러분들이 청중들에게 조금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대본만 읽으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청중들을 약간 살짝 조금 관심을 주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는 짝다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고단 자세로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상이 있을 경우 뭐 교탁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걸 짚지 마시고 만지 마시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발적인 한 발자국. 그래야지 여러분의 제스처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상에 기대가지고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자세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연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상을 앞에 두 손을 짚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스피치에 정말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스피치 전문가 따라붙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떠냐 그러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상을 짚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상을 짚는 분은 정말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인은 그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상을 짚지 말아주세요. 그게 자세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 이제 대부분의 제스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자연스럽게 나온 제스처를 하세요. 여러분이 손을 1, 2에 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대부분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전에 보여드렸듯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 약간은 살짝은 플래닝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를 플래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스처 플래닝은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저가 예시를 못 드겠나? 하여튼 전에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그 밑부분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내가 한 제스처 아니면 그냥 제스처 간단히 쓴지 아니면 제스처 1, 제스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스처를 해야 된다고 그 특정 제스처 해야 된다고 써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뭐 밑줄을 치고 지금 저가 뭐 종이 안에서 하지 못하지만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 제스처라고 써주신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계획된 발표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된 제스처는 한두 개야 아닙니다. 많으냐? 어색합니다. 모든 제스처가 계획되면 다 어색합니다. 계획된 제스처는 한두 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래야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톤 같은 경우도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볼드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탈리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밑줄 치는 걸로 이거를 강조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치 많이 씁니다. 리코펜은 아물면 여기 아니에요. 잠깐만요. 참고로 이렇게 사선하는 거 이탈릭 이거는 컨트롤 I입니다. 그래가지고 리코펜은 암을 예방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 데를 사선으로 그어줬죠.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을 원하면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 그으면 여기서 심을 좀 넣으라는 소리를 할 수 있죠. 여기를 그리고 아니면은 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마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특히 PPT 부분을 설명할 때 PPT 부분은 PPT 이제 우선 PPT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를 어떻게 또 대본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 이제 여기서 억양이 올라간다. 아니면 억양이 내려간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잠깐만요. 예를 들어 제가 몸속에서 하고 하면서 몸속에서를 쭉 올리고 싶으시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 억양을 여러분들이 일부분에서 억양을 여러분이 약간 연출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여기 부분 확실히 강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억양을 여기 부분 천천히 올려야겠다. 꼭 음악 하신 분들은 크레스노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리코펜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쉼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 쉼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뭐 동그라미 이렇게 쳐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이렇게 밑줄 치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올린 거는 바로 리코펜입니다. 바로 리코펜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 표시를 다 하지 마세요. 다 하면요. 대본이 정말 지저분해서 여러분이 보시지 못하실 거예요. 이 때문에 다 하지 마시는데 여러분 여기다 정말 이 효과를 한 번씩 넣어주고 싶다. 그 부분에다가 이 펜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펜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강의였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보고 싶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고 그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PPT 작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PPT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PPT를 만드는지 템플릿 제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템플릿 제작을 해보긴 해볼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드리는 거나 아니면은 존재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음성이 기본인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쓰신 거를 직접 읽으셔가지고 그 개요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파일까지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 파일만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개요사 쓰시는 게 시간적 문제로 너무 시간적 요건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다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서론하고 결론하고 그리고 본론 하나라도 써주세요. 본론 하나라도 그냥 간단하게 마라탕이 이거다. 그리고 마라탕 맛은 어떻다. 간단하게 써주는 걸로도 그냥 본론 하나라도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딱 하나씩이라도 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습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해주세요. 제가 이 앞부분 강의에 살짝 잘려가지고 다시 한번 올렸는데 네, 하여튼 오늘 조금 강의가 여러 부분을 좀 잘려가지고 정신없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내용 보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